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일러스트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기본 그 조작과 명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셀렉션 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러스트로 제작된 간단한 캐릭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화면상의 이미지도 상관은 없으시고 아니면 새로운 창을 열으셔서 사각형이나 여러 가지 그 벡터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벡터 파일인 너구리 캐릭터라는 그런 그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화면에 그 위치를 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의 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이동은 툴박스에 그 핸드 툴을 누르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어느 툴을 누르고 있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항상 스페이스바가 눌러져 있는 동안에는 핸드 툴이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핸드 툴을 누르셔서 다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펜 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펜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핸드 툴을 눌러서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셔도 된다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화면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있으면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일관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포토샵에서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화면이 이동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면을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는 방법인데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핸드 툴을 옆에 보시면 돋보기 툴이 있죠. 줌 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축소를 하실 때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돋보기 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플러스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는 단축키 명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 더 떼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확대가 되게 돼 있고요. 이 형태가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마이너스 키, 즉 다시 말해 감소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툴박스에 그 돋보기 툴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그 마우스와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확대,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축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화면은 100%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핸드 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해상도에 가장 맞는 최적화된 퍼센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설명하기 위해서 1024 곱하기 768 픽셀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73%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핸드 툴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마 저와 다른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최적화된 그런 그 해상도 크기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돋보기 툴을 누르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100%로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릴 그 선택 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셀렉션 툴이라고 이러는데요. 검정색 화살표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해주시거나 범위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셀렉션 툴은 그 오브젝트의 어느 한 기퉁이, 즉 다시 말해 어느 한 일부분만 선택이 되어도 전체가 선택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굳이 전체 오브젝트를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잡으시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걸리기만 하셔도 선택이 다 된다. 즉 다시 말해 여기도 걸렸고 여기 부분도 걸려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셀렉션 툴은 일부분만 여러분들이 포함을 그 선택을 하셔도 전체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운딩 박스가 컨트롤 T라는 명령을 눌러서 바운딩 박스를 체크를 하셨지만 이 일러스트는 선택함과 동시에 바로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선택되었다는 표시이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에 붙은 사각형 모양이나 그 다음에 조절점을 이용하시면 크기와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각도는 여러분들이 화살표, 즉 다시 말하면 마우스 포인트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때는 양방향으로 벌어지고 각도를 조정할 때는 기역자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이렇게 꺾인다 그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선택을 할 때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포함을 시키셔도 되지만 하나를 클릭을 하시고 난 이후에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도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Shift 키는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봤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것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제외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눈 모양을 이 너구리 안쪽으로 넣어서 완성 개체를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먼저 뒤로 나와 있는 그 오브젝트의 순서에 의해서 그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 및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작업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오브젝트 안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검정색 화살표 밑에 작은 검정색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용자에게 영역 안에 들어왔다. 즉 다시 말하면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디스플레이로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눈동자가 없는 부분을 가져다 대면 어떤가요? 검정색 화살표만 나오고 실제로는 밑에 검정색 사각형이 붙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선택을 해도 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브젝트가 이렇게 색깔이 들어와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색도 없고 면도 없는 부분인데 어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지금처럼 이렇게 검정색 사각형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개체가 있고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잡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윈도우즈에 보시면은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Shift하고 F8번 키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X좌표와 Y좌표인데 X와 Y좌표를 여러분들이 이동시켜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3cm와 3cm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cm로 이동했더니 어떤가요? 위치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형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움직이는 그 좌표점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 패널, 즉 트랜스폼의 X 값과 Y 값을 입력을 하시면 기존 값의 수를 더하거나 빼면서 해당 수치만큼 옆으로 이동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선택 툴의 옵션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과 세부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